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볼턴이 회고록에서 김정은이의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는 문재인의 사고방식을 정신분열적, 조현병적이라고 표현을 해서 많은 국민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국방장관도 거의 같은 급수로 북한의 군사적인 문제나 안보 문제에 관해서 거의 정신분열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경도의 망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만은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다이너마이트로 요란하게 폭발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외벽까지 부숴버렸는데 이것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국회 국방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망언이자 정신분열적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국방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원들이 전부 다 불참을 하고 이 민주당 의원들만 모였습니다. 만약에 야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더라면 한바탕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관련 내용은 직접이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한 사안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 폭파 행위가 군사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 질문에 정 장관은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나 아니면 남북 군사 합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식의 소치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부 예산 1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을 북한군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무기를 사용을 해서 때려 부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재산권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 남북 군사합의서의 제1조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아니, 대한민국의 자산인 이 공동연락사무소를 때려부순 것이 적대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보복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적대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선 대한민국의 자산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 행위 자체가 적대 행위고,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라면, 상황이라면 남한이 보복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충돌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에서 명백하게 판문점 군사 합의 위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경도의 이 의식은 지난해 국방위원회에서도 1년 전에 당시 이제 6.25가 다가왔을 때 6.25에 관한 이제 이 국방부 차관을 지낸 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죠. 백승주 의원이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6.25는 북한 정권과 노동당이 합세해서 기획한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먼저 4초간 답변을 하지 않냐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일단
일단 북한 정권이 남한에 대한 침략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전쟁 범죄라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이 4초 이후에 머뭇거릴 때는 어떤 의도로 물어봤느냐라는 이상한 답변까지 했습니다. 아니 6.25가 전쟁 범죄라는 사실을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무슨 이상한 의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김원봉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김원봉이 북한 정권의 노동상과 검열상은 이제 검찰총장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을 맡았는데 그러면 전쟁 범죄에 가담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전쟁 범죄라는 말을 또 정경두가 피했습니다. 김원봉은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은 맞다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 정권의 초대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역대 최악의 국방장관에 속합니다. 북한에는 저렇게 쩔쩔매고 그리고 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아부를 할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때 이 문재인의 이 대북 유화 정책, 남북 무슨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극찬을 하는 이런 아부의 기념사를 하고 그리고 당시 완전히 이제 이 국군의 날 기념식을 무슨 병사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나이트클럽 같은 이런 기념식을 했습니다. 정경두는 이 북한에 가서는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과거의 김장수 국방장관처럼 꽃꽃장관이라는 이 머리를 꼿꼿이 세워서 김정일과 악수를 했던 김장수 국방장관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김정은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런 제스처를 해서 또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문재인이 자체가 6.25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작년에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던 김성숙 여사와 이 국빈놀이,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국빈놀이를 해서 방문한 스웨덴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스웨덴의 의회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과 북은 한 번도 침략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해서 6.25라고 하는 일종의 국제전쟁이 벌어졌는데 남과 북이 침략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6.25를 완전히 내전으로 찌그러뜨려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비싼 세금을 가지고 국빈놀이를 하면서 국빈 방문을 해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저런 것이니 그 밑에서 국방장관 하는 정경두가 예를 들어서 연락사무소 폭파가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요. 끝내 6.25가 전쟁 범죄라는 것을 부인을 하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내려온 김영철이가 과거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을 끝내 숨기고 은폐하고 문재인 같은 이 볼턴이 회고로서 얘기하는 스키조프레닉, 정신분열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 밑에서 역시 정신분열적 조현병적 사고를 가진 국방장관이 등장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야당은 미래통합당은 정경두의 사퇴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남북 군사 합의서는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